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5일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 결과는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자, 대단하지요? 내란 가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가 국회에 의해 헌정질서가 회복되어 감사하기는 한데 내란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는 안 된다. 대국회 및 대국민 조롱이 아닙니까?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 5일 대한민국 법치는 완전히 죽었다. 기록적인 폭설보다 더 차갑고 섬뜩한 광경이 대법원에서 연출됐다. 전국 법원장들이라는 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입법부의 법안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다.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가 이런 짓을 했다면 법복을 입은 저들은 추상같은 판결문으로 그들을 파면하고 형사처벌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면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결단이라 포장한다. 역겨운 내로남불이다. 헌법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다. 사법권 또한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한에 불과하다. 그러나 작금의 판사들은 그 권한이 마치 자신들의 천부인권인 양 착각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사해 집단 성명을 내는 행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사법권 행사인가? 아니다. 그것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국민의힘과 연대한 정치투쟁일 뿐이다. 법원장들에게 경고한다.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사법권을 사유하여 자신들의 성을 쌓는 데 쓰지 마라. 법을 어긴 판사가 서야 할 곳은 높은 법대가 아니라 차가운 피고인석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그 오만한 법복을 벗겨낼 것이다. 니들이 보기에 우습게 보이는 국민이 윤석열을 끌어내렸다. 박판규 변호사는 법원장 회의를 보니 부모가 아프고 힘들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일부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하니 우르르 몰려와 정신 차리시라 앞으로 잘하겠단 말만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불효자식들 같다. 반성도 없고 대책도 없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조희대를 두목으로 하는 법비들이 모여 집단 행동을 했다. 겁비와 법비 빼고 그 어떤 공무원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집단 항명을 한단 말인가?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위헌성은 당연히 수정하면 되지요.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99%입니다.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됩니다.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 만료로 풀려날 것입니다. 자, 뉴스와이킥에 출연한 김용민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법률가들은 있는 법으로 세상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정치인들은 새로운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가들이 있는 법으로 세상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란이라는 이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지금은 최대치로라도 써서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사안들을 좀 바라봐야지 기존에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법률가적 관점으로 이 사안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 이것이 바로 추미애지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으로 인한 재판 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으로 인해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 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 의제 제2장 외환 의제에 규정된 죄에 관한 종국재판 외에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란외환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지연 없는 신속한 재판 진행이 헌법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전혀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두 죄에 관해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 특권조차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또한 이와 같은 헌법적 판단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됩니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흔들림 없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어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사 불여튼튼입니다. 그러나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망설임도 이 난국을 방치할 뿐입니다. 소란보다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내란전담 재판부로 재판 정지 우려를 미리 걱정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방책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영상은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으로부터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낸 장면입니다. 이후 법사위 소위 심사 중에도 헌재가 개정안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지혜로운 대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추미애 위원장이 말한 영상은 이거지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의 재판의 정지 등 조항에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하는 원칙 조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서에는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체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긴급성만 요건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긴급성 외에 이 내란 재판은 어떻습니까? 내란 재판. 네, 사안이 중대한 거죠. 네, 그래서 사안의 긴급성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의 경우에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네.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헌법입니다. 네. 헌법 84조에 그렇게 돼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매우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법이 아니라 국법, 헌법, 특히 그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헌법을 부정했을 때 또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하거나 침탈했을 때라는 헌법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워낙 중대하고 헌법 자체를 도전했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만큼은 내란 외환죄에서만큼은 헌법이 규정하기를 불소추 특권도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소추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정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 헌법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준다면 남용이 되는 것이겠죠. 네. 헌법을 도전하고 위험에 빠뜨려 놓고 헌법상의 권한은 다 이용하겠다 하면은 헌법을 농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긴급성뿐만 아니라 중대성을 명문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저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저들은 1인 1표제의 부결을 민주당을 흔들 절호의 기회로 볼 것이고 슬슬 신수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보완된 1인 1표제 재투표를 주장하며 지금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타임입니다. 다음은 선거 승리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무엇보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하시고 국민을 위해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뉴스 아이킥에 출연한 김영민 의원은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란 세력들과 이들을 지지하고 있던 수구 세력들이 가장 표출된 세력들은 사실 법조 카르텔이거든요. 예. 검사와 판사들로 예. 점철되어 있는 이 법조 카르텔이 예. 이 내란 세력들과 오랫동안 유착해 오면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내란을 종식하려고 하는 민주진보 이 예. 세력들은 정말 힘을 똘똘 뭉쳐서 하나로 합쳐서 예. 이 내란 세력들을 중요하죠. 예. 진압해야 됩니다.
일종의 지금 기세 싸움인데 이 기세 싸움을 아주 강하게 진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에서 지금 균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들이 공격하면 더 큰 공격으로 기세를 눌러버려야 합니다. 서영교처럼 말이지요. 윤석열의 법률비서관 주진우, 김건희 V제로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0-7070 이 번호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주진우 고백해야 합니다. 주진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이런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에서 내란 1년 되는 그날 이 내란을 무마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내내 법사위와 상관이 없는 발언들을 해가면서 2차 가해 운운했습니다. 그렇게 운운한 자가 바로 오히려 주진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주진우가 오히려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진우에 대한 고발장,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대한 고발장 접수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